그걸 감안했을 때 자산 클래스별 적용 범위별로 다양한 유형의 ESG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UN 증권감독기관 ESMA가 ESG 평가 기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유럽연합의 증권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 ESMA가 EU의 ESG 평가 등급 제공 기관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거를 유럽위원회에도 통보했다 27일 밝혔습니다. ESMA가 총 154건의 응답을 통해서 현재 EU에서 활동 중인 59곳의 ESG 평가 등급 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며 시장은 소수의 대형 비EU 기반 평가업체와 상당히 많은 다수의 소규모 EU 기반 평가업체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업체들을 쫙 살펴봤더니요. 이제 글로벌 단에서 EU 기반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평가업체가 이제 큰 데가 이제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EU 기반이 아닌데 EU에서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야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와 또 다수의 소규모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EU 기반이니까 다수의 소규모 EU 기반 평가업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평가 기관의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투자자 지불이었으나 발행자 지불 기반의 ESG 평가도 예상보다 더 널리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응답 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ESG 평가 등급 사용자의 77%는 2곳 이상의 평가 등급 업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보면 지속가능 보고서나 이렇게 기업들이 공개하는 그 정보들을 잘 살펴보면은 평가 등급 업체 뭐 MSCI든 여러 개의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동시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평가 등급 업체별로 평가 등급이 굉장히 같은 기업이라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아무래도 여러 곳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77%라고 그랬죠. 그 ESG 평가 등급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표준화가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평가 기간에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난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자산 클래스별 적용 범위별로 다양한 유형의 ESG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단점이 뭐냐 봤더니 특정 산업 또는 유형별 조직에 대한 커버리지 부족. 그러니까 산업별로 어떻게 되면은 그 특성화된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종합적인 건 있어도. 또 데이터의 세분성이 부족하고 복잡성, 방법론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 이게 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이 방법론이라는 게 밥줄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알고 싶죠. 이런 것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제 보고 전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다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긴 합니다. 네, ESG 평가를 받는 이제 피평가 기업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 정도의 리소스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규모가 큰 기업만 대응을 하는데 전적으로 피평가 기업의 규모에 달려 있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평가 업체 자체가 그 정보를 거의 대부분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에 한해서 대부분의 평가 기준을 거기에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뭐 투자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제3 뭐 평가 업체라든지 이런 제3자 검증 기관 통해서 이 기관을 거쳐서 나온 정보들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 뭐 큰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피평가 기업들 보면은 평가 기관과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또 평가 등급의 기준, 피드백 시 혹은 오류 수정에 대해서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래도 뭐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뭐 안 나왔을 경우에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기업의 브랜드, 기업 이미지에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제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좀 더 이제 이 정보, 평가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의 공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다면 잘 나왔으면 뭐에서 잘 나왔는지를 또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어서 뭐 투자자가 보는 입장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도 잘한 걸 더 살리고 못한 걸 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 차원에서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더 잘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ESMA, 이제 미성숙하지는 성장하는 시장, 신용등급 구조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등급 및 데이터 제공 업체에 대한 시장의 피드백 통해서 이제 시장이 미성숙하지만 성장하는 시장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 시장은 수년 동안 통합을 통해서 소수의 대형 비EU ESG 평가기관을 출연시켰으며 우리가 보기에 이 시장 구조는 현재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미성숙하지만요. 세부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현재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적용받고 있다. 이것도 굉장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규제기관의 규제, 어떤 룰을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평가기관 자체에 각자의 의사결정과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걸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금융기관, 감독기관, 이제 아이스코 같은 것도 그렇고 이 평가기관 난립이 결국에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는 입장에서 또 그린워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런 규제들을 속속들이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가 감독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65%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규제기관에 이제 감독을 받는다고 응답한 12곳 중에 9곳이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와 7곳의 규제기관에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봤더니 방금 이 보고서를 낸 ESMA와 영국 금융감독청 FCA, 건전성 감독기구 PRA,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 CNMW,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구 AFM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ESMA도 그렇고 영국 금융, 미 증권의 SEC, 또 홍콩,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기후 기준이라든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도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기관들은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어디가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냐, 어디 평가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봤더니 MSCI, 모닝스타, 그리고 ISS, S&P, 무디스 순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다 들어보신 곳이죠. 이런 곳들이 그렇고 또 MSCI가 이제 28회, 모닝스타 비슷하죠. 25회, ISS 24회, S&P 17회, 무디스 12회, 레피니티브 여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1회, 램리스크 9회, 그리고 CDP와 블룸버그가 7회, 팩트셋, 툴밸류랩 5회, 에코바디스, IC, 카본4 파이낸스, 메이플크로프트 이런 순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 유명한 곳들이죠. 다 들어보신 곳들일 겁니다. 네, 그래 이게 사실 참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잘 여러 가지 또 저희 임팩트온도 이 ESG 평가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건 제가 그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라는 인증업체, 인증기업 대표님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제3자 인증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이런 4가지 개념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신뢰도 증진, 평가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뭐 검정은 이 화물로 운송할 때 선적과 도착 시점에 물품 품질이 같은지를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갑자기 중간에 뭐 교체되거나 이제 뭔가 바꿔치기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운송 중에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검증은 내용과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이제 보고서로 공시한 내용 같은 게 실제와 같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증은 각 이제 인증별로 그 표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MSC 인증, 뭐 해양 관련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뭐 K마크도 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부합되느냐, 어떤 퀄리티를 만족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인증 서비스고요. 인정도 있습니다. 인정은 이 인증기관의 인정은 이제 인증기관을 인증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기관을 이제 방문해서 감사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인증하는 업체도 결국에 슈퍼바이징 그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인증기관이 뭐 잘못했더라도
그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래도 신뢰도 전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인증기관을 또 감찰하는 그런 감독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평가기구도 이렇게 좀 고도화돼야 되지 않나. 이 평가 업체 자체도 자신의 평가 지표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규제라든지 제3의 감독기관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장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또 뭐 기업들도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ESG 자체 지표도 만들고요. 당연히 이 ESG 자체 지표에 대해서도 그쵸? 검증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독립형 기후평가 등급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ESG 같은 경우에도 평가 기업들이 종합평가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물론 각각도 내긴 하지만 종합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뭐 투명성 문제도 있고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각 영역이. 그래서 하나하나에 이제 차이가 있는 각각의 점수를 내보내는 게 그나마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스코드 자세히 봐주셔야 되는데 아이스코드 이제 평가기관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리스크 아까 나왔죠. 램리스크 같은 경우에 ESG 평가 데이터 방문을 아예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사의 이제 뭐 신뢰도를 증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냐면 공개했다가 다른 업체에서 다 쏙 빼가가지고 똑같이 약간 할 수 있는 약간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공개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ESG계에 스포티파이 떴다 하는 것처럼 이제 ESG 정보 공개 플랫폼 ESG 북도 ESG 정보를 소수의 ESG 평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반발해서 무료 정보 공개 플랫폼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카피라이트이 아니라 이제 카피레프트와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S 여기도 점수와 등급 공개 포털 오픈했다. 네, 이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ESG 평가 기관도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브랜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브랜드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고 또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또 기업의 자체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하나의 스팟 분석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평가기관 자체도 아까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지켜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